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병관리청은 명확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백 교수님, 지금 사망자가 벌써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다는 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19명째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16일 날 인천 고등학생이 2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일 날, 20일, 22 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에 19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실제로 백신과 이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20명이라는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지금 이 백신이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의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극도의 공포심에 빠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것은 이런 의식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망자들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 50대, 60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층인 거죠? 예, 70대 이상, 60대도 있긴 있습니다만 고령자이시면서 그 정도 나이가 되시면 대부분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일 텐데 사실 없으신 분들도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저질환이 없는 분 사망자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과연 이 백신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독성 물질이 있어서 사망까지 가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료 공급 물량은 7개의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의 회사 제품을 접종받으신 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독성 물질이 있었다 그러면 이 5개 회사의 제품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백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이물질을 주입함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소한 과민 반응이라도 기저질환이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백신이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 특이한 현상이었던 것이 이 상온 노출 백신 또 백색 입자가 나타난 이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접종 시기가 약간 늦어졌어요. 중간에 중단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75세 이상, 7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접종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이번 주부터 70세 이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월, 화, 수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병원이 거의 마비 상태로 되었고 상당히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시면서 장기간 대기를 하는 상황들 이것들도 상당히 스트레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두 가지 원인은 아니지만 또 이 모든 환자들이 다 백신에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발생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제 오늘 사이에 거의 10명씩 나오기 때문에 심상치 않고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의 회사가 아까 5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7개라고 그러셨나요? 우리나라 전체는 10개 정도가 지금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정부 조달 물량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5개 회사 이외에 일양약품과 산업피라는 회사가 더 있어서 일양약품과 산업피 파스테르라는 이 제품이 더 있고요. 무료 접종으로 경우에? 정부에 조달을 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 두 회사 백신에서는 현재 사망자가 안 나온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12명까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5개 회사인데 그 이후에 사망한 환자들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는 아직 알려지고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무료로 나눴을 때에는 사실은 53세 서울의 광명시에서 보건소에서 접종받은 한 분만 유료 접종을 받으신 환자고 나머지는 다 무료 접종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로 아까 7개 회사가 있고
유료 회사가 또 다른 회사가 있는 거죠? 어느 회사입니까? 유료 회사는 GSK라고 그락소스미스크라인이라는 회사 외국산 수입품 있고요. 동아 ST라는 회사가 있고요. 동아 ST. 또 하나에서는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독감 백신 어느 회사 거냐를 많이들 따지세요. 불안감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사망자들이 접종한 것으로 알려진 독감 백신의 회사 어딘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내 제조사들이 대거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국내 제조사도 대기업 계열의 경우에는 대기업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두고 합니다. 상장된 회사는 몇 개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 보게 되면 상장사들 가운데 뭐 녹십자, LG화학 정도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실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주식 단톡방에서는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왜 사망자가 하필이면 우리 회사냐. 가지신 주주의 경우에는 우려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나 녹십자하고 LG화학을 보게 되면 주가 오히려 강세예요. 문제 백신에 대한 의존도보다 오히려 오늘은 뭐 녹십자의 경우에는 스페인의 제약사와 코로나19 관련 이제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거예요. 네네. 우리가 워낙 생산을 잘하니 이제 스페인에 있는 회사가 만에 하나 완제품이 만들어질 경우 위탁하겠다라는 계약건이 오히려 호재로 방영이 되면서 장중 2자릿수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한 6%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네. LG화학은 지금 계열 분리 이슈가 있어요. 네.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워낙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이제 이 실적이 좋아서 오늘도 주가 3%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이 사망자와 관련된 백신 제조사들이 그대로 이게 사망 소식과 연결돼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무료 물량 중에는 보령 바이오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유료 쪽에서는 보령 제약이라는 회사가 또 하나 회사 더 있습니다. 보령 제약, 동아 ST, GSK 이렇게 세 회사가 네. 그러니까 10개 회사의 제품을 유료로는 다 맞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료 회사는 아까 7개라 그랬는데 네. 그 중에서 혹시 뭐 원재료가 다르다거나 사망자가 안 나온 회사 중에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나온 회사하고? 그건 뭐 각 회사마다 자기네 제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는 이 사노피 파스테르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거기는 수입하고. 예, 수입하고 나머지 6개의 제품들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이죠. 네.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유료냐, 유료 접종, 무료 접종 백신의 어떤 뭐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건지, 또 3가, 4가 이런 차이도 어떤 게 있는 건지. 유료, 무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돈 내고 맞을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더 있다는 거 정도이고 사실은 무료에서는 그래서 접종을 시켜주지는 않으니까요. 3가, 4가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는 전부 무료든 유료든 4가 백신이 더 비쌉니다. 4가지를 맞을 수가 있는 4만 원이던데요. 4가. 예, 그러니까 4가를 하면 네. 3가 백신은 작년까지만 해도 무료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르신들한테 3가 백신을 했었습니다. 즉 A형 독감 2가지, B형 독감 2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봄에 유행하는 B형 독감 한 가지가 예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를 좀 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가 백신으로 다 바꾼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신경을 쓴 부분이고 실제 접종자 수도 500만 명 정도를 더 많이 맞추는 즉 청소년들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 또 62세부터 65세까지 어르신들까지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약 1,900만 정도가 무료 백신 접종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명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전에는 이런 사망자가 별로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없기는 했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5명이 사망한 케이스가 보고가 되었는데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게 규명이 된 사례입니까? 규명이 된 사례는 아니고요. 25명이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죠. 접종 이후에? 네, 접종 이후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인데 사실은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독감 백신 맞으시고 며칠 지난 후에 고령에다가 기저질환 기프셔갖고 노환으로 사망하셨는데 독감 백신 때문에 사망하셨다고 신고한 경우가 많이 없었을 테니까 숨어있는 통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25명 중에 사망자 중에서 2009년 10월 19일 날 접종을 받으신 65세 여성 한 분만 인정을 받았어요. 인과관계가. 이분이 2010년 2월 달에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접종을 받은 후에 이
길랑바레 증후군하고 비슷한 밀러 피셔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신경염계통이고 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두세 달이 지나면서 결국은 좀 관계가 없지만 폐렴으로 진행이 돼 갖고서 사망을 했는데 이 한 분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은 한 명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 지금 올해 이렇게 20명 가까이 일단 의심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일 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밀러 피셔 증후군으로 그 65세 여성이 보상까지 받으신 거죠, 그분은? 예,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 반응 지금 화면에 나오네. 잠깐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라는 네. 의미는 일단 급성으로 나오는데 아주 중증으로 가면서 알레르기성 쇼크인 것이죠. 외부로부터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너무나 과민하게 일어나 갖고서 결국은 호흡부전이라든지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단시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그 사망한 분 중에서 이런 아나필락시스로 의심이 되는 게 있었는데 정경청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시간적으로 봤을 때 대구에서 사망하신 분은 사실 나중에 알려지기를 식사하다가 질식사를 했다고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랑 상관이 없다고 그랬고 또 한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고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말씀을 하셔갖고서 이 두 가지 다 부검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나필락시스로 지금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데 이건 어제까지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사망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 환자가 의심 환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아나필락시스의 특징은 적어도 2시간 내에 상당히 중증으로 발전을 하는 상황인 것이지. 2시간 안에. 이렇게 뭐 이틀 사흘 지나서 나타나는 것은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즉 지금 병원에서 접종하는 30분만 계시라는 이유가 이 30분 안에 이상 반응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만 계시면 바로 처치가 되고 소생이 되고 문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길랑바레라는 것은 뭐 2, 3일 후에 팔다리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것들은 이제 신경염 증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적어도 2, 3개월간의 대부분 뭐 사망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직접적인 백신과의 연관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밀러 피셔 증후군이라는 것은 약간 다른 것이 시신경 쪽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뭐 거의 비슷한 증후군이라는 말은 원인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만 증상은 확실한 것들을 이런 증후군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병은 백신의 부작용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으로서 사망할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사망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벌써 2, 3일 만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아닌 다른 어떤 제3의 새로운 원인이 있을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분명히 지금 생기는 시기이고 백신 자체에도 뭐 여러 가지 독성물질 이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병합작용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의심일 뿐이고 아직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 백신의 원료, 이제 계란에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배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독성 물질이라든지 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상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 의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사고인 것이죠. 그거는 유정란이라는 것도 완전히 무균 상태로 키워야만 바이러스를 접종을 시켜서 증식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세포주에다가 감염시킬 때도 완전히 무균 상태로 세포만 자랄 수 있고 바이러스만 자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떤 라트 넘버 같은 데에서는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 오염이 돼 갖고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유정란에 의한 어떤 독성 물질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좀 너무 비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유정란으로부터 뽑은 사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금 남아있는 잔존되는 유정란의 달걀 단백질에 의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좀 맞으면은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달걀 알러지를 평소에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요? 뭐 달걀 알러지라는 것은 앓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달걀만 안 먹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달걀만 먹으면 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상 반응은 올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상 반응이 왔다고 해서 다 사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가 아주 심해갖고 먹기만 하면 굉장히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사람들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러고요. 벌에 물렸을 때도 벌을 여러 방 물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붓고 말지만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들이 이런 급성인 알러지성 쇼크를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의심이 가는 환자는 아직은 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 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맞으러 가야 될 맞아야 건지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큽니다. 문제가 된 백신을 좀 피해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없는지. 두 가지 걱정이에요. 예. 일단은 정말 이게 안전한가 그리고 이 투인데믹을 우려해서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료 대상자도 되게 많잖아요. 예. 좀 시기가 늦어졌을 뿐 기다리던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사망자의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과거에는 좀 몰렸어요.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사망 소식이 뜸드문 들었을 때는 이제 몰리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두문불출 굉장히 지금 한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걸 과연 잠시 중단하고 이 원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항체 형성이나 이게 또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정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료 접종이나 유료 접종에 대해서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정부의 발표를 좀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확한 인과관계가 나오는지가 물론 정부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과관계가 먼저 나와야지 일단 이제 패닉 심리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이런 회피 심리, 포비아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인과관계라는 문제가 예.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은 간단히 풀릴 수가 있지만 예. 그 증거라는 것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아니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과 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아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사망했을 경우 여러 가지 조직학적이라든지 혈액학적 모든 것들을 다 봐야만 이것이 원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미궁으로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서 이 상황은 지금 이 백신이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위험 물질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서류 조사라든지 즉 역학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보면 아마 방역 당국도 상당히 많은 역학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가 없다고 얘기는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방역 당국도 고민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렇게 사망 환자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뭐 어디선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럼 독성 물질이 완전히 없는 거냐,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 아나필락시스 마찬가지고 길랑바레라는 것들도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일단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사망하게끔 만드는 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투명하게 발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의학적인 근거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이죠. 최종적으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하는 데까지 다 한 노력을 다 보여주시고 감추는 거 없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중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근데 일단은 일주일이라도 중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접종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가 예정했던 것이 한 2,900만 정도 되는데 1,300만 정도가 접종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 상당히 모자랍니다. 적어도 국민의 45%, 50% 이상은 접종을 받아야 이게 유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일주일, 2주일 늦어지게 되면은 이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항체를 우리 국민들이 다 못 갖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사망한 환자들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뭐 정확하게 2,90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사망 환자가 독감에 의해서 사망한 환자입니다. 이게 예방 주사가 아니고 독감에 의해서 사망한 환자가 이 치사율로 보면은 0.1%에서 한 0.05% 사이지만 걸리는 사람이 원체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은 것이죠. 우리 코로나를 예를 들어 보면은 25,000명 올해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에 감염이 되었는데 450명 사망해서 1.6%에서 1.7%니까 20-30배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사망자 수로만 보면은 예방 주사도 작년에 열심히 맞았고 타미프루라는 것도 치료약도 있고 두 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3,000명 정도, 미국의 경우 더합니다. 수만 명이 사망합니다, 1년에. 독감으로. 1,000만 명 이상이 독감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독감으로 사망하기 3,000명이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독감 백신을 제대로 일시 중단한다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못 맞는다면은 이 상황이 지금 이거 독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더구나 코로나가 겨울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이 두 개의 질병은 구별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 체제에 부담이 생길 것이고 코로나인지 독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 병상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독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뭐 이건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예. 우리 지금 1월 달부터 마스크 열심히 쓰고 거리 두기하고 손 씻기 예. 하고 나다 보니까 보통은 4월까지 가던 독감의 유행이 올해는 3월 되기 전에 벌써 다 없어졌고요. 네. 보통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이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없었고요. 네, 3, 4월 되는 시기에는 또 안질 같은 것들도 다 없어지는 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올 겨울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 독감이 꼭 유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예. 예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사망 소식이 잇따르면서 불안하니까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일부에서는 그냥 목숨 걸고 접종하느니 접종 안 하고 독감에 혹시 걸리더라도 타미플루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일까요? 위험한 생각은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 5천 몇백 명 되는 인구 전부를 맞으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건강하고 면역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은 안 맞고서도 독감이 걸렸을 때 48시간 이내에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면 예후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건 19세부터 61세 사이까지의 얘기고요. 무료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은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고령자, 기저질환자, 소아, 임신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 얻는 이익이 더 훨씬 많습니다. 걸렸을 접종을 때 해서 접종을 얻는 해서 이익.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이것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컨디션을 최대한으로 잘 만드셔서 즉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뭐 피곤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 병원에는 식구들이랑 같이 가셔서 네. 맞으신 다음에 30분 동안 병원에 머무시고 다시 집에 돌아오셔서는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안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뭐 일하지 마시고 좀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도 한 2, 3일간은 이상 증상이 없는지 올해는 잘 관찰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불편하다 생각하시면은 좀 어느 정도 며칠 기다려도 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사실 무료 접종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네. 근데 연말에 맞으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2, 3주 이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항체가 생길 때까지 생각해 보면 뭐 1월 정도나 돼야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중에는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어떤 특이한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라트를 맞은 대부분의 고령인 사람들이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 예. 다 미미한 경증의 부작용에 불과했었고 실제로는 아무 이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 악명은 없습니다. 이 접종받은 후에 10% 이상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독감을 거의 앓다시피까지 앓는 사람들도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네. 다만 사망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사망 케이스가 한두 건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3천만 명을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사회적인 이익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이 소장님 혹시 이게 뭐 의학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코로나와 좀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예.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부각되기 이전 1년 전 상황을 되돌아보면 사실 독감 백신을 그동안 젊은 사람들은 맞는 게 오히려 좀 창피하다. 남자의 상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그래요? 상황에서도 예.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이 지금 코로나19가 아닌 독감 백신에 네. 대한 사망자 소식이 화근이지만 예.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예. 재확산이 너무 심각합니다. 예.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있었던 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경을 봉쇄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내수도 잡아야 되고 수출도 10월 초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에 하나 우리의 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봉쇄하고 우리 수출품을 팔아줘야 되는 영국, 미주, 유럽 여기가 또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 이런 이제 우려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우리는 계속해서 앞서서 이제 작은 문제들이 이런 공포를 좀 키운 감이 있어요. 상온의 백신 이제 예. 좀 노출이 되고 폐기하고 이러다 그러게요. 보니까 무료 접종을 좀 기피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포비아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잠깐 맞지 말아달라.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보류해달라라고 했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를 준수할 텐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돈 더 주고 지금 알려진 백신들이 대부분 국내산 이제 제조업체들이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올해 일부에서는 나 무료 접종 필요 없다. 내가 해외 백신을 돈 더 주고 맞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한 백신을 맞겠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 수입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심리를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독감 백신을 둘러싸고 뭐 유통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고요. 사망자도 지금 뭐 인과관계는 모르지만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고 이거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해외 상황은 어때요? 지금 해외에서도 사망 케이스는 있지만 뭐 WHO나 이런 데서도 권고가 어느 정도 사망 케이스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에 비해서 이익이 크다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백신이라는 이 특성상 어쩔 수는 없습니다. 모든 백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는 후유증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다만 네. 얼마나 빈도로 나오냐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몇 명의 빈도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뭐 돌아가시는 분들은 내가 거기에 속한다고 그러면 100%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내가 아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독감 백신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코로나 백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나오고 나더라도 이걸 맞을까 안 맞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이 어떻습니까? 글로벌하게. 일단 그 WHO에서 발표한 19일 기준을 보니까 전 세계 198개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개발 중입니다. 이 가운데 한 44개가 임상시험 단계에 돌입을 했는데 임상이라는 건 뭐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인데 주로 보면 어디가 많으냐? 중국, 러시아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주, 우리도 한 2개 정도 백신은 있고요. 물론 치료 여전히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백신 개발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 대부분의 이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에요. 예. 뭐 영국계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제 미국계 존슨앤존슨, 뭐 모더나, 길리어드 이런 회사들인데 예. 이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임상 실험 횟수가 잦아지고 하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다시 합니다. 중단했다가. 예.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자본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유럽연합이나 각국에서 입도 선매. 니네가 그 개발 완공이 되면 예. 우리 2억 개 사갈게, 5억 개 사갈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이전, 빠르면 올해 연말 이내에도 이들은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 것이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부작용이 생겨서 미국에서는 지금 임상이 중단됐거든요. 근데 다시 아직 시작 안 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저기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오늘 브라질에서 사망 케이스가 한 명 나와갖고서요. 그래요? 임상 실험 중에. 임상 실험 중에 한 명이 사망해서 이게 지금 부작용 중에 지난번에 횡단성 척수염 정도였었는데 지금 사망 케이스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더 진행될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일주일 만에 지금 100명대가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SRC 병원의 집단 발생 같은 거, 요양병원, 예, 재활병원, 정신과 예. 폐쇄병 등 같은 데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월 20일 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거기가 문제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고 또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사망자가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선제적인 방역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